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바로 리튬 1차 전지 분야의 강자, 비추로셀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2%에 달할 정도로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캐나다의 이노바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확실히 마련했고요. 또 방산 부문 실적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성과죠.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비추로셀이 성공적인 M&A와 이 방산 부문 호조라는 강력한 양날개를 달고 흔들림 없는 성적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이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문제와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한 신사업의 불확실성이 결국 도약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저는 비추로셀이 스마트 미터링, 오일앤가스, 그리고 방산이라는 이 세 개의 아주 견고한 성장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기업 인수는 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현재의 성장세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과 얽혀있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아주 심각한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츠로셀의 이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어느 특정 사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엔진이 모두 정말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스마트 미터링 사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스마트 그리드 확산 추세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둘째는 오일앤가스용 고온전지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비츠로셀의 제품군 중에서도 이익률이 가장 높은 소위 효자 사업인데요. 이번에 캐나다의 이노바를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년 말에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등급까지도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방산 부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열전지라는 게 뭐냐면요. 수십 년간 보관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특수 전지입니다. 유도미사일 같은 정밀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이죠. 기술적 장벽이 워낙 높아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시장인데 비츠로셀이 터키 같은 신규 시장을 뚫어내면서 매출이 과거 한 20에서 30억 원 수준에서 작년에 무려 11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대형 고객사와의 협력으로 중장기 군수 물량은 1.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부의 성과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의 성장은 정말 눈부시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성과가 담겨 있는 그릇, 즉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이자 비추로셀의 아킬레스건은요. 방금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열전지 사업이 비추로셀의 100% 자회사가 아닌 비추로 밀텍이라는 관계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비추로 밀텍이라는 회사는 원래 비추로셀의 열전지 사업부였는데 인적 분할로 독립했다가 지금은 그룹 승계 문제와 얽히면서 지분이 정리되어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관계사일 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추로셀의 가장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회사의 완전한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다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그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해결하려는 의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노바 인수건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하는데 어떤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연매출 200억 원을 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미국 텍사스 콜로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북미 시장의 15%에 달하는 관세 장벽을 단번에 허물었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비트로셀이 그동안 뚫기 어려웠던 중소형 업체 중심의 촘촘한 고객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칩 솔루션 기술까지 한 번에 확보했습니다. 석유가스 시장 1위로 가는 고속도로 티켓을 산 셈이죠. 네, 전략적인 가치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관세 회피, 고객망 확보, 기술 내재화 다 훌륭한 목표죠. 하지만 M&A라는 게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재무적인 관점과 실제 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이노바의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비추로셀 자체 고온전지 사업의 마진은 30%를 상회하거든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익률이 더 낮은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면서 전체 사업부의 평균 이익률이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고마진 제품 위주로 생산 품목을 조정하고 관리 효율화를 통해서 이걸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 실제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너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그건 너무 세부적인 우려에 갇혀서 큰 그림을 놓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익률 시석이라는 작은 단점보다는 훨씬 더 큰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죠. 기존의 비추로셀이 이노바에 공급하던 연간 50억 원 규모의 셀 물량이 이제는 내부 거래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단순 부품인 셀만 팔던 것에서 벗어나서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팩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노바 인수는 단순히 회사를 사는 것을 넘어서 북미 시장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리의 고수익 제품을 마음껏 팔 수 있는 유통망 자체를 장악한 겁니다. 단기적인 마진율 변동보다는 2025년부터 본격화될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이 거시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노바 인수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회사의 다른 부분들이 튼튼하게 받쳐줘야겠죠. 여기서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방산 부문입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과연 비추로셀 주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열전지 시장은 군용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한번 공급사로 선정되면 웬만해선 바뀌지 않죠. 비추로셀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터키 시장을 뚫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비추로 밀텍과의 관계 역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비추로셀의 장승국 사장이 비추로 밀텍의 경영까지 총괄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양사의 경영을 지휘하면서 이익 배분도 과거 6대4에서 현재는 5대5 혹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최적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법적인 형태와는 별개로 운영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바로 그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인 조율과 대표이사 한 사람의 역량에 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은 한 분이 양쪽을 다 총괄하며 원만하게 이익을 나누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룹 전체의 승계 구도가 본격화되거나 혹은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뢰 기반의 위태로운 구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방산 부문의 엄청난 성과를 100% 비추로셀의 기업 가치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은 관계나 신뢰가 아닌 명확한 제도와 구조를 보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지점은 흥미롭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회사도 이 문제를 단순한 지배구조 리스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적 필요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최근 해외 고객사들로부터 열전지와 앰플전지, 이 앰플전지는 열전지의 기폭장치 역할을 하는 초소형 전지인데요. 이걸 통합된 포트폴리오로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비추로셀과 비추로밀텍의 제품을 한 번에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시장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두 회사의 재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라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의 일환으로 재편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중장기적인 통합의 방향성을 믿어야죠. 조율 중 추진될 것이라는 말은 결국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방향성이 구체적인 계획과 시간표로 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할인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나 리튬 리사이클링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비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막연한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준비된 비전입니다. 비추로셀은 국내 최초로 리튬 메탈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4, 5년간 꾸준히 2차 전지 소재와 리튬 리사이클링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려는 장기적인 안목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되죠. 이런 선제적인 R&D 투자는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는 리튬 오일 같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은 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중배중이라는 말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평가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회사 자료에도 2차 전지 소재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은 이제 겨우 연구개발 검토 단계에 불과하고요. 저는 투자자들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먼 미래의 청사진이 방금 저희가 길게 이야기했던 지배구조와 같은 현재의 명백한 리스크를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추로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체도 없는 신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비추로 밀텍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기업의 성장은 현재의 이익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비추로셀은 1차 전지라는 확실한 주력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내야 하는 기업의 숙명이죠. 그 보험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보험료가 현재의 리스크를 덮을 만큼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군요. 그럼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추로셀은 스마트 미터링, 오일앤가스, 방산이라는 3대 주력 사업의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노바 인수라는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사업적 필요에 의해 결국 해결될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R&D 투자 역시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무상증자와 배당 확대라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져서 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비추로셀이 현재 보여주는 뛰어난 실적과 성장성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인 방산 사업이 비추로밀텍이라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와 얽혀있다는 이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구조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현재의 고공행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먼 미래의 청사진보다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오늘 저희는 비츠로셀의 빛나는 성장세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뛰어난 사업적 성과와 전략적 행보가 구조적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리스크가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지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